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오늘의 시장 한수는 장기 투자 대박을 위한 방정식 제 두 번째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니까요. 지난주가 첫 번째로 시작된 방정식이 있었다는 건데, 지난주 내용 먼저 복기를 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무엇을 강조드렸나요? 혁신 기업에 예, 투자해라. 예, 장기적으로 대박을 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투자하시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SK텔레콤 그리고 후속으로 KT 이런 식의 경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SK텔레콤 계속 올라와서 50일 신고가 모양을 계속 나타냈고요. 뒤이어서 KT도 혁신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리포트들 32,000원은 뭐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꾸준한 주가 상승과 함께 52주 신고가 모양을 지난주 후반까지 띄고 있었던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강조드립니다. 혁신 기업에 계속 투자하시는 게 장기 투자 대박을 위한 방정식 제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해요. 의미가 있었죠. 종가로 3,200을 넘는 지수가 달성이 됐던 흐름도 있었고 주 후반에는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그런 모양도 나왔고요. 주 후반 들어서 가장 좀 뭐 임팩트가 있었던 소식을 보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6만 3천 달러를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불 이하로 내려가는 주말 모습이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또 연쇄적인 효과들이 시장에 좀 파급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후반이 될수록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나타냈고요. 일부 인도라든가 뭐 남미 쪽의 국가들 역시 폭증하고 있는 환자들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들 그리고 백신의 수급이 과연 원활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연준의 FOMC가 27일에서 28일 동안 열리게 되니까 29일 새벽쯤에 아마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미국 바로 인접국인 캐나다가 테이퍼링 작업을 일부 시작을 했다는 게 논의가 되면서 미국에서 과연 연준에서 23년까지 거의 꼼짝도 안 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관련되는 코멘트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부분 굉장히 좀 첨예한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5월 3일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1년 좀 넘게 만에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공매도 바로 전주가 다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뭐 설왕설래들이 있어요. 공매도가 되면 시장이 아무래도 눌림목을 줄 것 같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두 번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돼도 시장에 대한 뭐 큰 부정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 등 뭐 얘기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5월달 첫날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 어떤 적절한 대응인가 하는 부분을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뭐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앞서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장기 투자 대박의 공식은 사실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하게 꾸준한 원칙을 지키고 그걸 실행만 하면은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장과 무관하게 앞으로 몇 번의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계속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난주도 비슷한 고민이었지만 늘 고민하죠. 장기 투자가 분들이 고민하는 뭐 가장 큰 주제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 거냐. 그죠? 뭐 지난주에 이제 혁신기업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좋은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기준 없어?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기업을 투자할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TV 광고로 뭐 CF 같은 데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기업
우리가 뭐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들어본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뭐 10대 기업들, 10대 그룹들 이런 것들 뭐 삼성전자 있고요. 뭐 현대도 있고 기아, 포스코, SK 뭐 여기 지금 이름만 보시더라도 마크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한가닥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에 그냥 투자하면 제일 좋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또 최근에 시장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에 주목하자는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환자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진단키트가 다시 재부상하는 거, 반도체 지금 수급이 뭐 엄청나게 쇼티지가 나고 있는 부분들, 백신에 대한 이슈들 뭐 심각하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성장성이 엄청나니까 늘 어느 정도 비중 갖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최근에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지난주 후반에도 가장 강하게 반등을 줬던 것이 또 중소형 철강주를 중심으로 해서 철강 섹터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런 뭐 주요한 섹터들의 관련주들을 투자하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뭐 많은 기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두 번째 순서를 맞아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은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리포트, 뭐 흔히 말해서 분석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뭐 각 증권사마다 관련되는 팀이나 센터가 있죠. 리서치 센터 같은 데서 관련되는 리포트 같은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요즘에는 또 독립 리서치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도 수없이 많은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정말 엄청나다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내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증권시장에 뛰어들었던 초창기에는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나오면 거의 투자가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리포트 나올 때 팔아야 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리포트가 나오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너무 늦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경험적으로 하셨었는데요. 최근에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개인들이 과연 어떤 리포트에 주목을 할 것인가 개인 투자가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쪽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고 이 리포트들을 만들어내는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관련되는 업종 증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리포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젊고 유능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갈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그런 얘기 있고 예전에는 뭐 기관들 입맛만 맞춰주면 되는 리포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스스로의 만족도도 물론이고 더 상위 레벨로 가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굉장히 능력껏 리포트를 만들어내고 뭐 요즘은 무조건 사라 이런 리포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비율은 아직까지 모자라지만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팔아라 갖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약간 소신 있는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신뢰도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리포트가 굉장히 적합한 시점에 나오는 타이밍적으로도 괜찮고 이 리포트 읽어보니까 쓸만한데 해당되는 뭐 기업에 대해서 썼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얘기들을 아주 새롭게 담고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리포트에 주목하자. 또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4월 달 들어서 뭐 수없이 많은 리포트들 어느 날 되더라도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뭐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저 역시도 관련된 리포트를 보면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적정할 때 잘 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리포트가 있는데 스판덱스라고 하는 이게 특수 섬유죠. 굉장히 질기면서도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이 특수 섬유를 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효성 TNC랑 TK 케미칼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뭐 코롱 인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한 리포트들이 나왔거든요. 스판덱스가 뭐 중국 쪽에서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팔려서
만들면 다 나가는데 만들 뭐 여유가 없다 이제 이런 정도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냥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일주일간 뭐 주가들 움직임 보면은 다른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 리포트에 근거해 가지고 보신 분들이 아마 그 리포트대로 뭐 꿈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 기업이 정말 잘 나가는구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해당되는 종목에 뭐 매수가 당연히 몰렸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주가로 역임없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거든요. 이런 좋은 리포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들 그냥 찾아가지고 매매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아주 편할 것 같죠. 근데 여기에도 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왜? 하루 평균 보통 제가 찾아보면 뭐 제가 보는 그 유료 사이트나 이런 데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 하루에 보통 한 2, 300개 정도는 나와요. 예. 증권사가 보통 적정한 리서치 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도 그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계속 내는데 수십 군데 증권사가 합쳐지니 얼마나 많은 리포트가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 300개 정도 되는 리포트 다 읽어보세요. 그 중에 정답이 있어요라고 하면 찾기 쉬우실까요? 어렵죠. 매일 많은 수의 리포트가 나오는 걸 전부 다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여전히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이 물론 우호적인 뭐 좋은 리포트들이 꽤 상당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리포트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여전히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해당 리포트를 쓰는 증권사에서 오히려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기 때문에 꾸준한 탐독, 정말 힘겹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석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나오면 무조건 다 산다,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최근에 많은 리포트들을 일간으로 뭐 탐독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저희 뭐 회원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던 몇 개 좋은 리포트들의 발굴 사례가 있는데 최근 일주일치 한번 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 TNC는 지난주 금요일 날 16일 날 발굴됐던 리포트인데 장중 최고 수익률이 16%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까지 나왔었고 TK 케미칼 27%뭐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굉장히 좋은 리포트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찝어서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타점과 수익률들을 뭐 보여줬던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효성TNC 같은 경우는 지난 그 4월 16일 날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아주 간결한 제목으로 목표 주가 100만 원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그날 아침 시작되는 가격이 60만 원에 시작되는 기준가였는데 1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67%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는 리포트가 나온 거죠. 어떻게 됐나요? 그날 바로 62만 2천 원 출발해서 종가가 7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고가가 76만 7천 원까지 나왔으니까 뭐 62만 원 정도 보더라도 거의 14만 원이면 20% 이상의 상승력을 주간 단위로 보여준 리포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4월 20일자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시가총액을 넘어선 계열사 지분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작은데 대비해서 갖고 있는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온 20일 날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27%대 올라가는 그런 상승인데 뭐 살 틈도 없이 그냥 바짝 올랐으면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초반에는 한 자릿수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장중에 큰 슈팅이 있었다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틀 연속으로 또 올라가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녹스라고 하는 2차 전지 음극재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원료 만드는 회사는 이 가치가 제목이 재밌죠. 숨길 수 없는 가치.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이 가치를 확 세상에 공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21일 날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21일 날 장중까지 포함하면 역시 26%대 올랐고 지난 금요일 날 또 추가 상승이 10%까지 나왔거든요. 합해서 보면은 거의 한 30%대 상승이 이 리포트 이후에 발현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같은 경우 22일 날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관련된 필름 종목인데 양극재와 MLCC 굉장히 뜨거운 양쪽의 소재단이죠. 부품단 여기에 들어간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둘 다 동반하는 호조 사이클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종목을 제시하는 리포트가 있었어요. 주가가 24,500원이다. 이렇게 기록됐던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종가는 27,900원이니까 그 리포트 나온 날 아침 가격보다 한 3,000원 정도 올라 있는 모습이고 나온 날 이틀 정도 큰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의 상승력이 훨씬 강한 양봉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들, 진행되는 모습들. 아직까지 이 관련된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가치가 전부 다 반영됐다고 생각들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 보면 단기 이격도는 좀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 눌림목이 나올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N자형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수없이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지난 금요일 날 나온 리포트의 제목을 보면 64분기니까 1년이 4분기인데 60분기라고 하면은 12년에 4분기 합치니까 13년이죠. 13년 동안 무적이다. 굉장히 재미있고 화끈한 표현인데 그만큼 무적의 회사라는 얘기예요. LG생활건강이 하는 어떤 화장품류라든가 세안류의 어떤 시장 점유율과 실적에 대한 상승이 엄청나게 진짜 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인데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가 이 회사 하나만 나온 게 아니고 4월 23일 날 리포트를 찾아보면 무려 13군데에서 13년 좀 겹치는데 13군데에서 같은 어떤 그 내용들을 좀 담아가지고 13군데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타가 나오니 이 무거운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장중에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에서 한 6% 정도. 사실 이렇게 초고가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데 관련되는 리포트들이 이런 식으로 기대치에 부합한 우월한 실적이라든가 양호한 실적이라든가 정상화 그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나오니까 관련주인 LG생활건강의 주가를 크게 올리는 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리포트가 잘 나오는 기업의 특징을 보면 꾸준하게 나옵니다. 방금 전 페이지에서 LG생활건강에 대한 리포트도 며칠 간격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좋은 회사를 바라보는 눈은 사실 다 비슷해서 좋은 기업들 찾아가지고 탐방 가고 리포트 쓰는 일이 나오고 또 증권사들마다 유니버스라고 해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하는 대상으로 꼽는 거는 전체 우리나라 양시장 합쳐서 한 2,300개 기업이 있지만 보통 기업들 보통 150개에서 많아봤자 한 250개 정도 내에서만 리포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훨씬 많고요. 나오는 기업들만 계속 탐방하고 좋은 것들을 가려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리포트 안에서 찾게 되면 나머지 사실 한 2천여 개는 조금 제외가 되지만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리포트 나오는 기업이 좋을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 좋고요. 또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이 가는 제목을 달아서 나오는 것들. 딱 봤을 때, 이 기업 뭐가 있는데라고 하는 느낌을 달고서 제목을 달아서 리포트가 나오면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최근에 재미있는 제목이 나온 리포트, 주성 엔지니어링, 1세대 반도체 장비 회사잖아요.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게 리포트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뭐 재미있는 드라마 제목 같은 그런 제목으로 붙었고요. LG 같은 경우 다음 달에 이제 분할이 일어나게 되는데 딱 얘기를 아예 그냥 뭐 간곡하게 부탁하는 식으로 거래 정지 전에 미리 사두세요.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기사 분석 보고서도 있고, 효성화학에 대해서 최근 리포트가 베트남 개봉박두다. 이제 겨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대로 터지려고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리포트도 있었고, 최근에 신세계 INC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남들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 이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숨어 있는 사실이 있나라는 걸 꼭 읽어보게 되는 그런 자극을 시키는 기사 제목으로 리포트가 달리는 일들을 보는데, 이렇게 그냥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만 리포트가 나오면 여기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네 기업의 최근 주가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 주가 움직임 괜찮죠? 예, 그리고 LG도 최근에 분할 앞두고 최근에 홀딩스 지주회사들 군도 주요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만 LG가 특히 인적 분할 이런 거 앞두고 모습이 좋고요. 효성화학은 효성 그룹 자체 계열사들 실적이 전부 다 엄청납니다. 아까 효성 TNC도 말씀드렸지만 효성 첨단 소재도 그렇고 효성 화학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 나온 리포트 이후에 주가도 훌륭하게 나오고 있고, 신세계 INC 같은 경우도 지난 목요일 날 그 리포트를 기반으로 굉장히 큰 슈팅이 장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리포트가 그냥 흥미 위주로 나왔다 이게 아니고요. 주요한 리포트들이 나오면 그에 걸맞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꼭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좋은 리포트라고 하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좋은 리포트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고, 또 재미있고 흥미있는 식으로 제목이 달린 것들에 특히 좀 주목하는 시장이 최근에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들에 주목하자는 말씀을 오늘 결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리포트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말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만 찾아야 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예, 최소한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주요한 리포트들이 나오는 기업들의 리포트를 탐독을 하셔야 되죠. 많이 읽어보셔야 이게 좋구나 안 좋구나 하는 부분을 분명히 판별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배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려우시다, 힘드시다. 난 아무리 봐도 30분 이상 리포트 읽으면 머리가 아픈데 지끈지끈한데 아무리 봐도 어떤 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지 의지를 하시면 되겠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 추적을 해본 결과 좋은 리포트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키워졌다,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종합해보면 오늘은 리포트를 잘 만들게끔 회사가 꾸려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주목하자는 얘기로 장기 대박 투자 방정식 2번째 순서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도 시리즈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이고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투자하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군들에 해당되는 테마들과 이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